예,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인을 할 때 사용하는 패스워드가 있죠. 요 패스워드를 그대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테스트라고 하는 뭐 테스트 1, 2, 3, 1, 2라고 하는 패스워드를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테스트 1, 2라고 하는 요 내용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그 문자열이죠. 그래서 이 문자열을 암호화해서 DB에 저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에서의 방식입니다. 이 테스트 1이라고 하는 이 문자를 그대로 사용하면은 보안상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대로 이 내용을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 놓으면 이런 것들은 문자를 마구잡이로 막 혼합해서 공격을 하면 즉 문자를 마구잡이로 막 생성하다 보면 이거 암호가 맞을 수 있어요. 이런 암호가 그렇겠죠? 그래서 이러한 암호를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해서 DB에 저장을 해놓게 되면 어, 그 뭐 해커들의 또는 어떤 어, 악의적인 그런 공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러한 문자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자열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암호화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때 이 암호화 하는 방식을 우리는 해시 암호화라고 얘기를 해요. 해시 암호화. 뭐 이걸 일반 해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좀 더 시스템상에서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안전성, 보안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패스워드를 암호화해서 DB에 저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사용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이 바로 해시 암호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 해시에 대한 부분을 이번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는 어떻게 저장을 했냐면 일단은 DB 한번 접속을 해볼까요? 예, 데이터베이스에 자, 요거 이제 저희 이제 넷빈즈를 통해서 접속하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예, 커넥트해서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제가 암호를 저장을 시켰더니 바로 이제 연결이 되네요. 먼저 테이블을 잠깐 열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멤버 테이블에다가 어, 회원 한 명을 데이터를 넣었던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해 봤더니 필드는 유저 이메일로 해놨네요. 그리고 패스워드 부분이 있고요. 유저네임, 그 다음에 생일 들어있고, 그쵸?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필드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패스워드 영역에 테스트 11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네요. 요거는 암호화가 된 어떤 비밀번호가 아니죠. 있는 그대로 비밀번호를 넣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방식은 시스템이 안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그 어떤 악의적인 해커들이 어, 이 패스워드 부분을 마구잡이식으로 그 문자열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금방 비밀번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만 알고 있으면 이런 비밀번호는 그냥 순식간에 뚫려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비밀번호를 예, 좀더 어렵게 예, 암호화해서 해 놓으면 이런 비밀번호를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죠? 자, 어쨌든 여기서는 이렇게 저희가 테스트를 하느라고 암호화하지 않은 패스워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서는 그 실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전부 다 암호화해서 집어넣는데 그 암호화 알고리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제 MD5 형식이 있고요. MD5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암호화 방식이 SHA1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해시 암호화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MD5와 SHA1이 있는데 이 해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가 여기서 MD5라고 그랬었죠. 여기 보면 이제 그거의 약자가 뭐냐면 메시지 다이제스트의 약자입니다. 메시지 다이제스트. 다시 얘기해서 이 다이제스트가 뭐죠? 의미가 뭐 소화한다라는 의미죠. 소화한다. 즉 메시지를 소화한다.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어떤 뭐 문자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요. 어떤 문자들의 나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지간 어떤 메시지를 소화한다. 다시 얘기해서 이 얘기가 뭐냐면 해시한다란 뜻이에요. 영어로 해시. 자, 그러면 요 해시라는 의미가 뭘까요? 요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이제 해시라고 하는 그 명사로 요리가 있어요. 해시 요리가 있죠. 명사로. 이게 이제 해시 요리라는 게 있어요. 이제 뭐 불란스 요리라고 합니다. 해시 요리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어떤 그 고기나 채소 같은 것들을 잘게 썰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잘게 썰어서 만들어 놓은 요리를 해시 요리라고 그래요. 아마 이제 어, 여러분들 어, 그 보면 그 해시 브라운이라고 하는 그런 이런 요리 생각나세요 혹시? 이게 이제 많이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요 패스트푸드 점에서 많이 파는 그러한 어떤 그런 메뉴라고 하는데 이 해시 브라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감자 같은 것, 감자를 아주 잘게 썰어서 그것을 이제 뭐 볶아서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요리를 이제 해시 브라운이라고 그러죠. 이때 이 해시라고 하는 개념이 잘게 썰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사로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동사로는 뭐 어떤 고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잘게 썰어서 먼저 다져서 그 만드는 것을 우리 해시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뭐 다른 의미로는 뭐 아무렇게나 막 뒤섞어 놓는 거 그런 것을 이제 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해시 브라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브라운이라는 이 요리는 어떤 감자 같은 것 등을 아주 잘게 썰어서 막 그 뒤죽박죽 볶아놓은 어떤 그러한 음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튀겨낸 음식을 이제 해시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이제 이거 팔죠. 어,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의미예요. 해시라고 하는 의미. 즉 다시 얘기해서 메시지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이제스트가 뭐냐면 소화죠. 소화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소화한다는 의미는 여러분들 이제 뭐 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음식을 입안에서 잘게 부신 다음에 예, 위 안에서 그쵸? 뱃속에서 이것을 이제 잘게 썰으면 썰을수록 어떻게 더욱더 소화가 잘 되겠죠. 어쨌든 한 메시지를 갖다가 한 뭐 문자열도 좋습니다. 어떤 문자열을 갖다가 어떤 잘게 썰어내는 과정을 해시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암호화하게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은 제가 이렇게 테스트 11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자열, 이건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어, 그 해시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게 되면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게 되면 이게 잘게 썰어져서 즉 어, 여러 비트로 쪼개져서 알 수 없는 문자들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을 해시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테스트 실이라고 하는 이 문자열을 즉 메시지를 해시라고 하는 암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어, 이때의 길이 값은 동일합니다. 이 길이는 예를 들어서 길이가 뭐 보통 이제 뭐 80비트 막 이래요. 이런 128비트 뭐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는데 비트로 표현한다면 어떤 그런 특정한 길이 값으로 잘게 쪼개져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잘게 썰어졌다라고 하는 의미 그것이 이제 바로 해시라고 하는 의미인데 어 만약에 여러분들 그 보시 이 해시라고 하는 그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잘게 썰어진 것을 역으로 역으로 원래의 그 문자열로
어, 만들어내는 것을 복화라고 그래요. 복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암호는 그 해시 함수에 의해서 잘게 썰어진 형태의 어떤 문자열로 만들어낸 것을 암호화, 알 수 없는 문자열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을 암호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암호화된 이 값을 다시 역으로 어떤 문자열을 만들어내는 것을 복화라고 얘기합니다. 복화. 그런데 이 그 해시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그 해시 값은 복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아까 그 해시 브라운이라고 하는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것은 해시 브라운이라고 하는 요 음식은 자 뭐라고 그랬어요? 감자 같은 것들 잘게 썰어서 그것을 뒤죽박죽 볶아서 튀겨낸 음식. 예, 그것은 이제 해시 브라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 그 음식을 역으로 원래 썰기 전에 감자로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그 잘게 감자 같은 것도 잘게 썰어서 볶아서 튀겨낸 그런 음식을 원래 감자로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렇죠? 해시함수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해시함수는 이처럼 원래 문자열로 되돌릴 수가 없는 복화를 할 수가 없는 함수, 그러한 함수를 해시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게 썰어내서 이것을 어, 원래 문자열로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함수를 해시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 보안 쪽에서 이런 뭐 해시함수 뭐 이런 용어들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해시함수의 특징은 바로 어, 암호화된 그 값을 역으로 어떠한 문자열을 암호화했을 때 A라고 하는 문자열을 해시함수에 의해서 알 수 없는 블라블라블라라고 하는 이러한 해시값을 얻어낸다면 이 해시값을 다시 원래의 A 값으로 이 해시값을 이용해서 원래의 A를 찾을 수 없는 복화를 할 수 없는 그러한 특징이 바로 해시함수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의미만 잘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해시 함수의 대표적인 그 어떤 그런 암호 알고리즘이 이제 MD5라는 게 있었죠. 이게 MD는 바로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지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의미는 어,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해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SHA라고 하는 SHA1이라고 하는 이 이제 대표적인 해시 암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MD5나 뭐 이러한 그 암호 알고리즘이 최근 들어서는 그 해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최근 들어서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는 이러한 그 MD5나 이런 함수를 물론 이용하긴 하는데 이런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함수 중에 스크립트 요거는 이제 스크립트라고 하는 함수 이제 PHP 5.3 버전 이후부터 이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요 크립트라고 하는 요 함수가 있어요. 크립트라고 하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좀 더 복잡하게 암호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5.5에서부터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어쨌든 요 크립트라고 하는 요 함수가 있습니다. 요 크립트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좀더 그 해시 값을 어, 뭐 복잡하게 만들어서 원래 문자열로 되돌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일반적인 그냥 해시 그 값을 예를 들어서 뭐 해시 값이 블라블라라고 하는 이런 해시 값이 있어요. 근데 이 해시 값은 예를 들어서 테스트 1의 원을 해시 함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 이 해시 값과 똑같은 문자를 찾기 위해서 무작정 막 돌릴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돌려서 문자열을 마구마구 막 조합을 시켜서 이 해시 값과 똑같은 값이 나오면 그 값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해시 값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자열 값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솔트라고 하는 것을 또 이용을 합니다. 솔트. 솔트는 뭐죠? 뜻이 소금이죠. 소금. 이런 이제 여기다가 요 해시 그 함수를 그러니까 이 해시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요 해시 값을 이런 식으로 문자를 마구 조합시켜서 이러한 해시 값이 나오면은 그 문자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솔트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의미로 해가지고 어, 함께 요 문자에다가 플러스를 시켜줘요. 이런 식으로. 자, 이 솔트라고 하는 건 소금이라고 그랬죠. 앞서 제가 해시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일반적인 뭐 명사로 해시 요리라고 했는데, 이 그 해시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소금의 양, 그렇죠? 소금을 어느 정도 치느냐에 따라서 맛이 틀려지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솔트의 양에 따라서 맛이 틀려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솔트에 따라서 해시 값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트를 집어넣으면 어, 똑같은 예를 들어서 테스트 11이라고 하는 요 문자열을 블라블라로 해시 함수에서 만들었다면 이 테스트 11이라고 하는 이 해시 값과 똑같은 문자를 조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해시값과 똑같이 나오는 어, 문자열을 찾아낸다면 테스트 11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어, 테스트 11에 해당되는 해시 함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테스트 11을 해시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낸 요 해시 값은 유일합니다. 유일한 값이란 얘기예요. 테스트 11에 해당되는 해시 값은 아주 유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시 값과 똑같은 문자열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문자열을 마구잡이로 조합을 해서 이런 해시값을 도출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약에 이런 테스트 10이라는 값을 찾아낸다면 이것은 이제 해시가 이 암호화 방법의 해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솔트라는 것을 첨가를 해서 이 해시값을 달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같은 테스트 11이지만 여기에다가 솔트라고 하는 일종의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솔트라고 하는 문자열을 합쳐서 집어내면 이 해시값이 틀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테스트 11이지만 이 솔트에 해당되는 뭐 소금의 양이 좀 틀려질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주 이거는 단순한 예입니다. 그래서 뭐 YS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솔트는 일종의 문자열로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열로 일종의 소금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열로 생각을 하시고 YSS라고 하는 값을 합쳐서 집어내면 해시 함수에 집어넣으면 그 생성되는 해시값 기존의 테스트 11로 만들어낸 해시값과는 틀려지겠죠. 요 문자열을 같이 합치니까 YSS를 그렇죠? 그 다음에 테스트 11에다가 이번에는 소금의 양을 좀 틀리게 해서 예를 들면 또 다른 문자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XYS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었다. 이런 솔트를 요 솔트로 집어넣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에서 같은 테스트 11이지만 우에서 생성해낸 해시값과 밑에 있는 요 XYSS를 첨가한 요 솔트를 첨가한 해시값은 당연히 틀리겠죠. 이처럼 이런 식으로 솔트를 적용하게 되면 이 그 암호화된 문자를 해독하기가 같은 테스트 11이지만 해석하기가 더 어렵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처럼 이 솔트를 집어넣으면 이런 부분, 해독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어렵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솔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런 솔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 그 이런 그 솔트 값을 일종의 문자열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문자열로 생각하시면 돼요. 솔트는 문자열이다. 이거는 문자열이에요. 마치 해시유리에 소금을 집어넣는 것처럼 그 소금의 양에 따라서 당연히 그 해시요리의 맛이 좀 틀려지죠. 그렇죠? 이처럼 그 아모아에서는 원래의 이 문자열에다가 이런 솔트라고 하는 문자열을 추가시켜 주게 되면 플러스 시켜 주게 되면 해시 함수에서 출력되는 해시 값이 어떻게 돼요? 어, 똑같은 문자 패스워드지만 이 솔트에 의해서 해시값이 틀려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문자열을 찾아내기가 힘들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솔트라고 하는 것은 문자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솔트라고 하는 요 문자열을 어, 똑같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문자열을 랜덤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어, 더욱더 암호화의 그 효과가 있겠죠. 이때 이제 그 음, 만들어내는 이런 솔트를 만들어내는 즉 문자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함수가 뭐냐면 바로 어, 요거 my가 아니라요. mcrypt가 되겠습니다. mcrypt create iv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서 솔트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 함수를 가지고 이제 그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솔트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솔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랜덤하게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랜덤하게 만들어내는 어, 그 그러니까 난수라고 그러죠. 난수를 발생시켜주는 그러한 어, 그 생성기가 있는데 그 생성기를 표시할 때 앞서 이제 비슷하게 요 이제 대문자로 이제 표시를 하거든요. mcrypt dev urandom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요건 이제 잠시 후에 코드를 만들어 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urandom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의사 난수를 이용할 건지 이렇게 요거는 이제 상수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생성하겠다. 이런 인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함수 있었죠? mcrypt 함수. mcrypt 자, mcrypt create iv 요 함수의 요 인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mcrypt dev urandom이라고 하는 요 이제 난수 그 생성 방식을 나타내는 거죠. 요 방식을 이용해서 솔트를 자연스럽게 생성시키겠다. 여기 뭐 이제 16개 문자를 가지고 생성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함수를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를 이용하는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어, 그 베이스 64라고 하는 인코딩 방식을 이용합니다. 베이스 64라고 하는 인코딩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64 인코드를 이용하게 되면 어, 그뭐 영문자열 이제 아스키 값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64 인코드라고 그래요. 인코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코드 안에 요 함수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것을 영문자로 출력된 문자를 영문자 형태 아스키 코드 형태로 해서 표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솔트를 생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솔트를 무작정 막 아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솔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해시 함수 해시 값을 만들어내는데 적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크립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죠. 요 크립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어, 문자열과 그렇죠? 여기 문자열이라고 하는 건 패스워드 값이 되겠죠? 패스워드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솔트 값, 솔트 값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이거를 해시 값을 얻어내는 거예요. 해시값. 자, 그러면 이 문자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문자열은 패스워드가 되는 거예요. 패스워드 문자열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솔트는 어떻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이 솔트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거. 이런 식으로 생성된 솔트를 가지고 해시값을 얻어냅니다. 그러면 이 해시값을 그러면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DB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DB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테스트 11이라고 하는 값을 어,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DB에 저장을 했지만 지금 설명드렸던 그 크립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 해시 값을 저장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요거를 해시 값으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시 값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번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설명을 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이 솔트를 작성을 할 때 추가되는 옵션이 있습니다. 추가되는 옵션이 이제 코스트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코스트라고 하는 옵션은 보통 이제 4에서 뭐 한 32까지인가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값이 있습니다. 31까지인가요? 31까지 표시하는 값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그 해시를 할 때 몇 번을 그 연산을 할 건지를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코스트 비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4번부터 31번까지 계속 뭐 쪼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해시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코스트가 4번에서 31번이라는 의미는 그런데 이 과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연산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제 대체로 10번 정도, 8번에서 10번 정도로 사용하고 그 이상이 되면 시스템에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연사는 작업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따라서 코스라고 하는 옵션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솔트는 그 이제 그 표시할 때 이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MD5 같은 형식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처음에 이제 어, 그 알고리즘 방식을 MD5로 할 건지 첫 시작 문자를 이렇게 하게 되면 MD5 형식으로 암호화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솔트라고 하는 건 문자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문자를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MD5 형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코스트가 들어가요. 코스트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제 코스트가 아, 보통 4에서 31일까지니까 두 자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두 자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두 자리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가 10이다. 일반적으로 8에서 10이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기가 10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10이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10달러가 들어가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이 자 지금 여기 표시가 좀 그런데 이 앞부분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앞부분이 바로 이거는 어, 알고리즘 방식 암호화 알고리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알고리즘을 나타내는 것이고 요거는 뒤에는 코스트를 나타내는 거예요. 몇 번을 어, 해시 연산을 할 건지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게 되면 MD5 형식을 의미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표기를 할 때 최근에는 요 방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달러 to y 달러 to y 요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요.
$2i로 시작하는 솔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블로우 PC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블로우 PC 모드라고 그러죠. 예. 요거는 이제 PHP 그러니까 5.3 그 이상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달러, 이건 달러죠. 달러 5 이렇게 표시가 되면 이제 SHA 방식을 뭐 SHA 뭐 206 방식인가요? 하여튼 이런 방식의 아마 이 256이죠.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달러 2x가 있는데요. 2x 달러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블로 PC 방식이라고 그래요. 블로우 PC 방식. 그런데 이 방식을 많이 이용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솔트를 생성할 때 이런 방식으로 알고리즘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시장 문자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 문자를 지정을 해서 어, 이 코스트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개발자가 지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시장 문자를 요걸로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작을 했을 때 그 솔트를 어, 생성해내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러한 방식을 이용을 해서 솔트를 생성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그 해시 값을 어, 얻어내기 위한 부분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놓은 oss.php 파일 있죠. 요 클래스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돼요. 자, 여기다가 그러면 어, 해시 함수를 만들어내는 메소드를 한번 여기다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이름은 뭐 해시 패스워드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제일 밑에다가 할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자, 퍼블릭 해주시고요. 퍼블릭 메소드를 만드시는데 펑션 get hashed 해주시고 패스워드. 자, 여기는 인자값을 집어넣을 겁니다. 이 인자값은 사용자 패스워드가 될 거예요. 사용자 패스워드. 사용자 패스워드. 여기서는 저희가 어, 예, 따로 이 사용자 패스워드 값을 받아서 이것을 요거는 해시 해시 값을 얻어내는 함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해시 값을 얻어내는 함수. 그 사용자가 입력한 암호를 그 인자로 받아서 그것을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암호화해서 해시값을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얻어낸 해시값을 어떻게 해요? DB에다 저장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 메소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